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비가 옵니다. 계속 비가 와서 꼭 겨울 같은 날씨인데, 오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도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모임에서도 삼성전자가 언제 살아날 것이냐, 곧 평택 캠퍼스 공사는 언제 될 것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던 유튜브 영상 한 2개 정도 참고하시면 개략적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이슈 같은 것들은 아마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좀 아주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HBM과 DDR5 얘기를 할 건데요. K반도체가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자, K반도체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 반가운 소식이 나와서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TPU, GPU가 아니고 TPU입니다. TPU가 용량이 HBM이 6배가 늘어나고, 또 그 구글의 그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9조 원의 AI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제1의 HBM의 소비처고, 둘째로는 이제 하반기부터 브로드컴이 제2의 HBM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구글이 제2의 HBM 수요처로 뛰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2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AI 인프라에 750억 달러, 그러니까 109조 원의 자본 지출은 어떤 설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 얘기에 앞서서 중국의 이제 최대 메모리 반도체인 그 창신 메모리 CXMT죠. 여기에서 DDR5 불량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쯤이죠. 우리나라 그 유명 블로거가 창신 메모리가 DDR5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용산 전자상과 같은 중국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만 창신 메모리가 만든 DDR5는 솔드아웃, 없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거기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DDR5는 SK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가 DDR4까지는 잘 만들지만 DDR5는 사실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량 이슈가 나오면서 당분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DR5도 석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반도체는 올해 이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데일리 우리나라 이제 신문이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CXMT, 창신 메모리죠. 1B 나노 기반의 DDR5에서 품절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ASML의 그 EUV를 지금 수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B, 그 다음에 1A DRAM을 전부 다 EUV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기존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DUV 장비를 가지고 1B를 DRAM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DDR5를 만든다? 굉장히 수율도 안 나오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불량 이슈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없겠죠.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 고객사에서는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죠. 근데 뻔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하면 지금 순위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삼성, SK, 마이크론 이밖에 더 없죠. 그러니까 물량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이 이제 DDR5를 찾는 그런 기업들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DDR5 고속 제품의 미세 공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제품의 신뢰성의 확보에 시간이 걸릴 거죠. 당연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할 가능성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들은 안정성이 검증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주문처를 변경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DDR5에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거는 틀림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DDR5가 품질이 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A, 원B D램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원A D램의 재설계도 마치고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원B도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요. 실적 증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2분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랍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DDR5 시장하고 HBM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아마 그냥 원탑으로 갈 거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 TPU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TPU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거는 GPU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은 TPU라고 쓰죠. 이 구글이 지금 투자를 장난 아니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인공지능 추론, 학습이 아니고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입니다. 구글은 여기에서 AI 반도체에 이제 경쟁의 불을 지핀 거예요. 결국은 HBM이 수요처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이 구글의 TPU에는 여기에 용량이 6배, 그 다음에 대역폭은 4.5배를 늘린 그런 HBM을 공급을 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수요처가 확대되는 그런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HBM을 쓰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는 모든 그 스펙의 HBM을 다 가지고 있어요. HBM2부터 2E, 3E, 그 다음에 그냥 8단 HBM3E, 12단 다 나오고 16단 HBM4까지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샘플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아직 8단, 12단 콜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구글에서 얘기한 게 아이언우드입니다. 아이언우드. 요게 TPU입니다. 그래, 7세대 TPU입니다. 여기에 이제 HBM이 굉장히 고용량, 대역폭이 큰 그 HBM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연락 컨퍼런스 넥스트 25에서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 AI 연산 추론입니다. 추론에 특화된 그런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ASIC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범용 HBM하고 주문형 HBM으로 딱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범용도 잘해야 되고 주문형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문형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HBM이 활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GPU는 어떻게 보면 범용이에요. 범용인데 TPU는 ASIC이에요. 주문형이에요. 그래서 오직 AI 연산에만, 그러니까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는 AI 연산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데 TPU는 연산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도, 왜냐면 당장 지금 쓸 게 없으니까 자사가 만든 AI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를 했어요. 그게 바로 TPU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주의할 게 뭐냐?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런 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글이 TPU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다 요겁니다. 요 TPU입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폭 향상된 아이언우드의 메모리 사용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우드
칩 하나당 탑재되는 HBM 용량은 192GB예요. 이전 세대 트릴리움의 6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AI 그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 전에 같은 호퍼라든가 H100, H200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지금 블랙웰 쪽으로 아니면 블랙웰 울트라 쪽으로 지금 눈길을 다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트릴리움이었고 요 위에 거는 이제 아이언 우드죠. 아이언 우드. 어떻게 보면 골프채 그걸 두 개를 엮어놓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얘기죠. HBM 대역포도 이전보다 4.5배 증가한 초당 7.2TB.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하고 이제 블랙웰 시리즈의 B200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아이언 우드의 정확한 HBM의 사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5세대 HBM3E 12단을 얘기를 하겠죠. 8단은 아니겠죠. 12단이죠. 그래서 구글은 최대 9216개의 T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인 엘켈피탄보다 24배 향상된 컴퓨팅 성능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너네보다는 우리는 뭐든지 좋아질 것이다. 이게 켈피탄이라는 세계 최대의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인데 이거의 24배랍니다. 24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블랙웰 AI 그 GPU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TPU 이제 버전 이제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언 우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칩 사이즈 보면 이게 9216이니까 요거보다는 1.03배 정도가 좀 사이즈가 좀 커졌고요. 요게 밴드윅이죠. 그러니까 대역폭이죠. 대역폭은 95GB에서 192로 2.02배가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크 플롭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칩보다 이제 성능이 조금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보다 이 TPU보다 459였잖아요. 이게 4614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 돈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성능도 어마어마하게 향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형 반도체가 될 거니까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구글의 텐서 TPU에 만일 이제 납품을 한다 그러면 구글에서 맞춤형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TPU의 메모리 성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위에 표에 나온 것도 봐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지난 2월 달에 750억 달러, 약 109조 원의 자본 지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9조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금액까지 딱 나왔잖아요. 750억 달러. 뿐만 아니죠. 지금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어요. AG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웹서비스,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게 빅테크,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러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GPU, TPU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엔비디아 만든 거 그거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어마하게 확대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SK 하이닉스가 해당 물량을 대부분 공급해 왔어요. 거의 독점적이었어요. 지난 1분기에 HBM도 그 점유율이 70%예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거의 독주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캐파를 어마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늘리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반기엔 브로드컴도 줘야 되죠. 구글도 줘야죠. 메타, 아마존, 뭐 이거 그다음에 테슬라, 메타 다 줘야 되니까 HBM 이게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자라는 시장을 누가 차고 들어가야 되냐? 가장 물량 깡패인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인데, 뭐 삼성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니까 헛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시장 저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제품만 잘 만들면, 요구하는 대로 제품만 잘 만들면 팔아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공급량이 확대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수요처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DDR5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지금 DDR5에서 불량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범용 D램에서부터 HBM도 D램의 한 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입이 함주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SK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어서 속히 기술력이 올라와서 8단, 12단, 그 다음에 HBM4까지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삼성을 응원하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속히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